대선 50여일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은행들의 선물한 포지션을 점검하기 위한 외환 공동검사에 나섭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경상수지흑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이틀째 올랐는데요. 하지만 1900선 탈환에는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마감 시황 한동훈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로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8.06포인트 오른 1899.5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미국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강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장중 20포인트 이상 오르며 19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외국인은 장중 100억에서 200억원대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동시호가에서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8거래일 만에 1074억원 순매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관도 236억원치를 사들였고요. 반면 개인은 1348억원 순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289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와 전기가스가 각각 1.58%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철강금속과 보험, 섬유유복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실적 부진으로 최근 약세를 보였던 현대차와 기아차가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발표로 각각 1에서 2% 이상 오르며 오랜만에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OL, GS 등 정유주가 동반 상승했고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포스코,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오늘 현대기아차가 그동안 실적 우려로 하락세가 짙었었고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일제히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었죠. 네, 현대차는 이날 전날보다 2.51% 오른 22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차도 2.34% 오른 6만 1,2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사흘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3,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로 최근 주가가 지난 5월 최고치 대비 각각 17%, 26%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날 현대차와 기아차의 상승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무디스는 이날 두 회사의 신용등급을 종전 Baa2에서 Baa1으로 한 단계 올렸는데요.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무디스는 현대차의 재정 상태가 견고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개선됐다며 현대차의 등급 상향 조정에 따라 기아차의 신용등급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우 한양증권연구원은 무디스가 현대 기아차의 성장 전망을 높게 보고 있고 4, 4분기에는 원가 절감과 브랜드 인지도 개선으로 양호한 실적이 기대돼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한편 최근 들어서 3분기 실적이 부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 비중이 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공매도가 최근 들어 3분기 실적 부진 업종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다음에 주가가 하락한 뒤 싼 값에 매입해 차익을 챙기는 거래로 보통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급증하는데요.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으로 최근 5거래일간 코스피 200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은 3.7%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이후 평균 공매도 비중이 2.2%였고 9월 중순 공매도 비중이 2.1%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공매도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4월 하루 평균 1,873억 원까지 치솟았던 공매도 거래 대금은 8월에는 1,215억 원으로 줄었지만 이달 들어 다시 1,875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제시한 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괴리가 큰 종목
기업과 업종 위주로 공매도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9월 말 추정치보다 3, 4분기 영업이익이 77%나 적었던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달 9에서 15일 평균 2.4%였던 공매도 비중이 최근 23일에서 29일 사이에는 10%로 급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 S오일, 동국제강 등 업종이 최근 2주간 공매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강송철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증시 조정으로 수급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3, 4분기 실적이 부진한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가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50여일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오늘 오후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보, 방송, 통신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날 이동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입비를 없애고 스마트폰 유통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료 와이파이 제공 공공장소를 현재 1000곳에서 10,000곳으로 확장하는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콘텐츠 사업과 정보통신기술 육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단일화 논의를 더 늦출 수 없다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에 협상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공약 발표 예정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논의를 본격화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중순경부터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침체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9월 기준 2만 8천 개 사업체를 분석한 결과 종사자 수가 1,47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27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종사자 수 증가율이 2% 아래로 내려간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증가율은 지난 2월에 2.9%에서 6월에 2%로 떨어졌다가 7월에 2.5%, 8월에 2.1%를 기록했습니다. 9월 말 현재 빈 일자리 수는 12만 8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천 개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빈 일자리율은 0.9%로 지난해보다 0.1% 내려갔습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 증가폭이 낮아지고 빈 일자리 수도 줄어 경기 침체의 영향이 고용에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은행들의 선물한 포지션을 점검하기 위한 외환 공동검사에 나섭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주요 외국한 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 공동검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최근 은행들의 선물한 포지션 규모가 상당히 늘어 거래 명세와 거래 형태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선물한 포지션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한 보유액의 비율입니다. 금융당국은 선물한 포지션 규모가 확대되면 은행 부문의 외채 증가 등 거시 건전성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외화 구조와 예금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함께합니다. 은행들이 구조화 예금을 통해 단기 차입을 확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경상수지흑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60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전달보다 35억 7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8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28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 340억 달러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한 것은 수출의 힘이 컸습니다. 수출은 석유 제품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승용차의 감소세가 약화하며 지난 8월 429억 달러에서 9월에는 477억 2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해 1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전월 403억 8천만 달러에서 9월 420억 7천만 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쳐 수입이 줄어 흑자가 나는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코스가 다음 달부터 2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 도로주행 코스 안내는 함께 탑승한 채점관 대신 내비게이션이 맡게 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전면허 시험 도로주행 시험에 태블릿 PC가 도입돼 응시자들이 이같이 변경된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의 2개이던 도로주행 코스 선택의 범위가 4개로 늘어나 응시자들은 4개 코스 중 시험날 무작위로 선택되는 1개 코스로 도로주행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예비 노선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시험장 인근 주행 노선을 확보해 이 중 4개를 태블릿 PC에 입력한 후 시험 시행 20일 전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또 채점도 태블릿 PC를 통해 채점관이 현장에서 바로 점수를 입력하게 돼 시험이 끝난과 동시에 채점 결과가 합산 출력돼 합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뉴욕 월가가 사실상 올스톱됐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모든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권거래소가 자연재해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지난 1985년 허리케인 글로리아 이후 처음이고 연 이틀간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1888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의 뉴욕 영업장도 29일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전자거래는 계속됐으며 30일에도 이어진다고 CME 측이 밝혔습니다. 채권시장은 30일에도 계속 휴장합니다. 또 일부 기업은 샌디의 영향으로 분기 실적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던 10월 고용 수치를 예정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창구인 뉴욕 연방준비은행도 29일 공개시장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메가톤급 허리케인인 샌디가 미국 동북부 뉴저지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샌디의 피해가 정말 엄청난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을 국제부의 문승광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피해액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떤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미 동북부를 강타했습니다. 뉴저지, 뉴욕,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주 등에서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55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등 주요 도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고 증시도 오늘과 내일 휴장합니다. 미국 증시가 기상재해로 인해 이틀 연속 휴장한 것은 지난 1888년 이후 무려 12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뉴욕시는 어제 저녁부터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중단했고 12,000여 편의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저지대 지역인 맨해튼 남부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시민들의 911 신고 전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911에 전화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제가 앞서서 미국 돈으로는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10조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피해 금액 좀 봐주십시오.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 규모에 대한 보고서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피해 규모는 대략 200억에서 4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재난위험평가 전문 업체인 에키캣은 이번 샌디로 인해 주택과 소매업체 등의 피해가 최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기상예보 전문 업체인 에큐웨더는 피해액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 스미스 비즈니스 스쿨의 피터 모리치 교수 역시 샌디로 인한 총 경제 손실이 무려 400억 달러, 약 4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가뜩이나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인데요. 이번 피해로 인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정확한 피해액을 예측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4,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끌어낼 정도의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부터 소규모 소매업까지 업무를 중단한 데 따라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업 설비와 인프라를 포함한 자산 손실로 그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마크 잔디 애널리스트는 뉴욕과 워싱턴을 포함한 미 동부 지역의 총 생산 규모는 연간 2조 5천억 달러로 경제가 멈출 경우 하루 1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샌디로 인해 미국의 4, 4분기 성장률이 0.1% 정도 깎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통 부분에도 충격이 가해져 오는 11월과 12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상 허리케인이 강타할 때 업무 중단에 따른 피해액이 자산 손실의 40에서 45%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번 샌디의 경우 뉴욕을 포함해 동부 지역의 대도시 비즈니스가 최소한 이틀간 중단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이 더욱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샌디가 미국 대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던데요. 더 이상 피해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금융그룹은 오늘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장애인 리프트 차량 등 복지 차량 51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과 창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달 차종은 장애인 리프트 차량 5대와 승합차 22대, 승용차 24대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차량 활용도가 높은 차종입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의 이동 편의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상을 위해 경기도 지역을 비롯한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110여 대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BMW 7 시리즈가 북미에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BMW사는 자동 변속기에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 생산된 BMW 7 시리즈 4만 5천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열쇠 없이 자동차 문을 열 수 있는 컴포트 액세스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에 자동 변속기가 주차 상태가 아닌 중립 상태로 변환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BMW는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컴포트 액세스가 적용된 차량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문이 잠기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BMW 7 시리즈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구글의 최신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4.2 젤리빈을 탑재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구글은 현지 시간 어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가 만든 10인치대 레퍼런스 태블릿 PC 넥서스 10과 LG전자가 제작한 4.7인치 레퍼런스 스마트폰 넥서스 4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구글의 최신 OS를 탑재해 다른 태블릿 PC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애플의 신제품 태블릿 PC들인 아이패드 미니와 4세대 아이패드가 국내 전파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아이패드 미니와 4세대 아이패드의 전파 인증 절차가 완료돼 국내 출시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제품들은 모두 와이파이 전용 모델로 LTE 모델들은 아직 절차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